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4회 수요 공급 응용과 조세 부과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뭐야?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죠. 마음속에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그걸 이제 수요 가격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실제 지불한 가격이 더 싸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영역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 금액 이거 어떻게 돼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시장에 거래해서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지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B와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A만큼이 바로 뭐다? 소비자 잉여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참가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있잖아. 최소한 받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금액 뭐라고 쓸까요? 받고액 이렇게 할까? 받고자 하는 금액은 자, 이만큼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라고요. C만큼이. 근데 얼마를 받았어? 소비자한테 B와 C를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B만큼 해당하는 게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인데 생산자 나는 C만 받아도 생산할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줬네요. 요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우리가 같이 합한 거를요. 이게 소잉과 더하기 생산자 잉여 이 크기 이걸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사회 전체적인 잉여를 극대화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 A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할게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P0였었는데 가격이 P1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잉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었는데요. 소비자 잉여가 여기서부터 파란 색깔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건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니까 그 결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다 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수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다.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 됐습니다. 이렇게 B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생산자 잉여인 B가 없어지고요. C가 이거 직사각형이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제로가 돼요. 근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 이게 소비자 잉여잖아요.
소비자 잉여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빵이다가 아니라 소비자 잉여는 그대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요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요거는 디맨드 곡선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여기서부터 얘가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 A는 소비자 잉여는 없어지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가격이 같을 경우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진다?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본 것처럼 가격이 지금 똑같아. 똑같은 상황인데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나 완만하나 되던 여기 균형 가격 똑같으면 소비자 잉여는 그대로 불변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림 그려서 살짝 생각해 주세요. 다음 5번. 가격이 같을 경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렇죠. 탄력적이다 못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 되는 거잖아. 소비자 잉여가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얘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 수평이 되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은 거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같이 볼까요? 자, 2번은 소비자 잉여를 직접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D가 여러분들은 Q라고 생각하시면 돼. Q, 수요 곡선이 10-2P. 자, 공급 곡선 S는 P-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Q, P. 여러분, 수요 곡선 먼저 보시면 이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P로 정리하셔도 되고 우리는 각각의 축을 찾으세요. P가 제로면 Q가 10, Q가 제로면 P는 5 이렇게 됐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가 디맨드 곡선 되셨죠? 자, 공급 곡선 한번 볼까요? P로 정리하면 전리 넘어갔잖아. Q 플러스 2 하니까 여기가 2고 플러스 2, 얘가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가격과 균형 소비량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QD와 QS에서 균형에선 똑같으니까 얘를 같이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균형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러면 10-2P 얘는 여기 P-2. 자, 이게 1, 2 넘어가면 3P는 2가 넘어가니까 12 이렇게 되죠. P는 얼마야? P는 4 이렇게 됩니다. 4 이렇게 되고 P가 4 이렇게 되면 4를 여기다 넣으면 Q는 2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지금 뭐 하라고요? 소비자 잉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요 면적 계산하시면 되겠어. 그럼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고요. 요 높이 5에서 4를 빼면 1이죠. 요 길이 요거 2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보시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죠.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가격제는 어떻게 돼? 이거 임대료라든가 뭐 그런 시장에서 너무 높은 거야, 가격이. Q, P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니 이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 요게 이렇게 통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물량이 초과 수요라서 사람들은 원하는데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암시장이라는 게 뭐야? 시장에서 공식적인 가격 이면에 블랙마켓이죠. unoffici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시장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자, 품질도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아니, 이게 집이라고 할게요. 주택이라 할게. 그러면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집 가격을 정부가 억누르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집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요? 아니, 퀄리티가 꽂아도 집 주인이 집을 이쁘게 이렇게 다시 수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놔둬도 돼. 줄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고 비효율성이 발생하죠. 여러분, 비효율성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량이 위축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의 크기가 거래량의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이걸 뭐라 그런다? 데드웨이트 로스,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량이 증가? 뭔 소리예요? 공급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 보시죠. 다음 볼게요. 최저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여러분, 최저가격제는 앞에서 본 거 반대입니다. 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죠. 자,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수요라고 하고 공급이라고 할게요.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너무 균형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런 식으로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균형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임금 가격을 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 하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바로 뭐예요? 실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진다. 그렇지, 높을 때가 의미가 있게 되니까 당연히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다음 2번,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 그렇죠. 그걸 최저 가격이라고 하고요. 최저임금제가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정부가 경쟁시장에서 효율성 있는, 의미가 있는 최저임금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이게 바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게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그 재화에 대한, 꼭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실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되겠어요. 이게 틀렸어요. 다음 5번. 최저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그렇지. 아니,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200만 원인데 자,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뭔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5번 다음 중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텍스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텍스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누구한테 부과하나 형식적인 귀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귀착은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보시면 텍스를 생산자한테 부과한다 할게요. 소비자한테 부과한다 할게요. 그러면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조세가 그냥 코스트, 비용을 증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수요 곡선이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0, 1, 2를 찾으시면 돼요. 2, 0, 1,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편익이 감소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이거랑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그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은 좌측. 맞죠, 여러분? 상방 이동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요. 이거를 좌측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가 전부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예, 여기 보세요. 균형점이 이렇게 해서 0, 1,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0, 1, 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해당하는 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고요. 여기서 이만큼 부담하는 게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바게닝 파워에 따라서 부담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물론 전부 부과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자가 완전히 힘이 없는 공급 곡선이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엔 틀렸습니다. 자, 조세 부과의 거래량이 감소해서 그게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야. 이 비효율성을 뭐라 그런다? 데드, 죽었네요. 웨이트, 사중 손실 이렇게 표현하죠. 로스, 아니면 자중 손실, 아니면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는요, 익세스, 버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부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중 손실. 시험에서는 사중 손실이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초과 부담.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탄력성이 크면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이렇게 보셔야 돼.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이렇게요.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당연히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다음 5번. 최저 가격이 시장 가격, 거기 보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측.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수요 곡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방 이동하는 게 역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방 하방으로 해주세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6번. 자,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전부 귀착. 자, 이거는 소비자가 100% 부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가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시. 자, 소비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는 거야. 소비자가 완전 힘없어. 이 경우. 소비자가 완전히 힘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할 수 있습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 아니면은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생산자가 완전히 힘세 이렇게요. 생산자가 완전 힘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산자가 완전히 힘이 세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소비자가 수요자가 완전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생산자한테 물품세가 부과되었다면 조세에 부과, 여러분 생산자한테 부과되나 소비자한테 부과되나 이 형식적인 귀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기업에게 때렸어. 삼성이나 현대, LG에 때렸어. 법인세를 부과했어. 야, 삼성 너네 안 됐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삼성과 LG, 현대가 힘이 너무 세면 그 조세 부담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게 얼마나 힘이 센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니까 이거 뭐라고 보시면 돼? 소비자가 완전 힘없어. 소비자가 완전히 힘없으면 텍스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100% 다 부담하는 거지.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산자가 강제로 힘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네가 낼래?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소비자가 야 생산자야 내가 세금 내면 안 될까? 뭐 거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아니 제가 손흥민하고 밥을 먹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내가 한 턱 낼게. 그러면 제가 그럼 네가 많이 버니까 네가 내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제가 다른 날 밥을 굶더라도 손흥민 선수 저랑 밥을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까지 낼게요. 혹시 커피도 낼 테니까 같이 저와 시간을 보내주실래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8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정부가 개당 25의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했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 아,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겠구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 P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은 요거 P로 정리하면 150 마이너스 Q 이렇게 된다고요. P는 150 마이너스 Q 이렇게. 자, 공급 곡선은 안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수직거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텍스를 부과하는 거니까 얼마 했습니까? 개당 25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실수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래프가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좀 해보시죠. 자, 그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4P는 전리 넘어가 Q 플러스 100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4P는 Q 플러스 100 이렇게 되니까 P로 정리하면 4분의 1 Q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했어. 그럼 조세를 부과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4분의 1 Q 플러스 여기다 25를 더하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균형점이 0 여기가 1 점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 부과 후에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값하고요. 요거를 같이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그럼 P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분의 1 Q 플러스 50은 150 마이너스 Q 1이 넘어가면 4분의 4니까 4분의 5Q 아니겠습니까? 1이 넘어가면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P는 70 Q는 80 이렇게 되는 거 1번 그렇게 됩니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조세 부과했을 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부담하는 거랑 생산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그거 조세 전가와 귀착을 살펴봤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